잘못된 건물을 사면 안 되는 방법을, 자, 건물 영혼으로 가능한 거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토지를 사지. 자, 그 다음이 뭐냐? 단층 건물이야. 그리고 2층 건물.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거의 50%가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 자, 건물 투자 왜 배워야 하느냐? 사실 이제 첫 번째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 우리가 뭐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좋은 건물을 저렴하게,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건물이 나왔다 하면 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좋은 건물을 잘 사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엑싯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사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위험 요소가 많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느냐? 부동산도 그렇고 건축사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전부 각자에 다 이기심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은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좋다라는 그 기준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자에게,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이제 강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히 많은 걸 알죠. 근데 그분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에게 말하면 알려주는, 그분들 되게 바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장단점이나 판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결론은 잘 사는 방법, 잘못된 건물을 사면 안 되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자주 할까요? 오케이. 실사례로 강의. 실사례나 강의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되겠다. 자, 건물 영혼으로 가능한 거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결론은 어떤 얘기냐면, 감정 높은 걸 사서 2년 뒤에 갈아타면 그게 이제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원이 이제 된다는 거를, 말의 어떤 순서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른 건물인데, 건물을 살 때 우리가 처음부터 빌딩을 사는 경우는 잘 없어. 자,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토지를 사지. 토지를 사는 이유는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이 뭐냐? 단층 건물이야. 이거는 애매하지. 지방 같은 경우야 뭐 이대로 쓸 수 있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거나 철거해서 신축을 하거나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를 모르면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임차를 넣는다. 그럼 10년 동안 못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1층에 2층, 3층으로 증축을 하느냐, 철거해서 신축을 하느냐, 이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넣느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저는 그 경우의 수의 장단점을 알아야,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중개인이 해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장단점을 알아야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층 건물,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거의 50%가 이렇게 생겼어요. 2층 건물. 자, 이거에서 또 나뉘어. 철거해서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느냐, 여기에 3층, 4층으로 증축을 하느냐, 전부 달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목적을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2층으로 하면은 2층 임대료인데, 철거를 해서 4층을 하면 임대료가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신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이거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3층 건물. 이것도 애매하지. 근데 이 정도는 보통 그대로 가. 자, 1층, 2층, 3층이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지에 따라 달라요. 강남이냐, 어떤 곳이냐, 그냥 상권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철거해야 될 수도 있고 신축해야 될 수도 있어. 왜? 그래서 3층 건물. 자, 4층 건물. 여기부터 또 이제 애매해진단 말이지. 4층인데 그럼 이걸 컨셉을 신축을 해야 하느냐. 상권에 따라 또 달라. 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면은, 뭐 만약에 이제 실내가 한 뭐 30평 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작게 하면 1억 5천, 중간으로 하면 2억, 많이 하면 2억 5천, 3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작업 효율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만약에 강남이다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높게 신축을 해야 돼요. 왜? 층고가 낮거든. 그리고 이제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감정이 41억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진짜 웃기다. 42억이다. 그러면은 토지 41억 6천. 그 다음에 건물 4천만 원. 이게 4천만 원짜리야. 4천만 원짜리에 우리가 2억을 붓는 거야. 리모델링을 해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신축을 했을 때 이거보다 면적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단점을 알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 중개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단점을 알아야 뭔가 올바른 판단하는데 이 판단 하나 우리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 하나가 1억 몇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단 잘못했다가 그 판단을 상대방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맡기는 게 능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이 날아가는 거지. 5층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이게 코너에 있거나 가치성이 좋다. 그럼 5층 건물 정말 좋지. 이런 정도는 지하가 다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신축 건물 요즘에는 신축 딱 해서 임대를 다 세팅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대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팔기만 하면 뭐 몇십억을 벌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사면 괜찮아요. 왜? 이거를 할 때 토지를 사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동안에 어떤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이자도 들어가고 그런 거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억이다. 그러면 5층, 4층, 3층을 4억으로 쓰고 2층, 1층을 임대를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사면 괜찮다. 근데 그 원가를 봐야 하고 입지를 봐야 하고 건물 컨디션을 봐야 한다.